518번. 자, 주어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대값이 p분의 q일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이 p분의 q라면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 자, 그러면 두 집합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림을 한번 예상해 보려고 좌표평면상에다가 나타내 볼게. x의 범위, y의 범위. 자,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했고 y는 뭐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역과 치역을 주어줬지. 자, 그럼 a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y 값이 b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색칠해 보면 어떤 범위가 나와? 이쪽 범위가 나오지? 이쪽 범위가 공통범위야. 그럼 여기 영역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정의가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요 fx라는 2차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요 처음 시작점인 a, b라는 점, a, b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뻗치는 모양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저 2차 함수의 일부를 그린 거야.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의 그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뻗치는 모양이어야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하겠지. 자, 그러면 요 a, b라는 점이 이 fx 위의 점이었네. 얘를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럼 a, b를 넣어줬더니 b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꼭지점의 위치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꼭지점의 값은 a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만 되겠지. 자, 그럼 꼭지점의 x좌표도 알기 위해서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 자,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바뀌지?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자,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다?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겠구나. 요거 범위 하나 나올 수 있고. 자, b 또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다? a 빼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 빼기 b의 값은 우리 b는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니까 a 빼기 b 자리에다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을 넣어주면 좋겠지? 자, 그러면 a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빼기 3이 되겠다. 자,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해 줄게. 그럼 이렇게 정리된 식에서 이 2차식의 최대값이 p분의 q다라고 알려줬어. 자, 그럼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오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제곱 빼기 5a 써주고 여기 필요한 값이 얼마가 필요해? 1차식 절반을 제곱한 값. 절반을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되지? 다시 빼줘서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자, 그러면 얘네 셋이 묶어져서 어떻게 2차 완전 제곱식으로 써준다? a 빼기 2분의 5의 완전 제곱식으로 써지지.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를 반영해 주니까 마이너스 되고 얘가 얘한테도 곱해지면 플러스 4분의 25. 여기 마이너스 3은 4분의 12로 쓸게. 같이 얘네들을 같이 계산하면 4분의 13으로 쓸까?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다? 2분의 5일 때 4분의 13만큼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요 a 빼기 b의 값의 최대값은 얼마다? a가 2분의 5일 때, 요 조건에 맞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으라 했으니까 a가 2분의 5였을 때 그때 최대값은 4분의 13이었네. 자, 그러면 p가 4고 q는 13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 둘이 서로 소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7 해줄게.
519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에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x는 공집합은 아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항등함수이려면 우리 항등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생각해야겠지. 항등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이렇게 공역이 있을 때 x라는 원소가 자기 자신과 같은 원소로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는 항등함수다 라고 할 거야. 즉 x라는 원소가 x로 대응할 때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는 조건이지. 자, 그럼 주어진 fx가 x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인데 이것이 x로 대응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인 값들을 구해주게 되면 x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면 되겠다. 자,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x 빼기 1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됐고 x는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값들이 요 항등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겠지. 자, 그러면 우리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여기 들어있는 0, 1, 마이너스 2만 원소로 갖는 애들을 집합 x로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0과 1과 마이너스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x는 몇 개가 된다? 2의 세제곱개만큼 만들 수 있지. 0과 1과 마이너스 2를 부분집합으로 하는 집합들. 근데 우리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공집합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수지. 그래서 공집합인 집합을 하나 빼줄게. 자, 그러면 8 빼기 1 하니까 7개의 x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520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3개의 함수 f, g, h는 각각 1대 1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래. 이 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힌트로 쓸만한 거 우리 항등함수라는 애는 지금 여기 g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h, 1대1 대응함수인 f를 한번 표시해 본 건데 항등함수인 애들은 어떤 조건이다? x에 대응하는 y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럼 g라는 함수를 살펴보게 되면 g-1을 대응시키면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가야지. 그럼 여기서도 g에 대한 거 살펴볼게. 1이 대응하는 함수값은 1로 갔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 상수함수. 항상 어떤 하나의 수로 모두 대응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상수함수야. 그럼 h라는 함수는 항상 같은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h1이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지? h1이 마이너스 1로 갔다면 h라는 다른 값들 0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얘네들도 모두 뭘로 가자? 마이너스 1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나에 나와 있는 h0의 값 요거 마이너스 1이겠구나 하고 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했더니 f1의 값은 얼마가 된다? f1의 값 0 나왔지? 그러면 f1은 0이고 여기서는 f0은 또 마이너스 1이네. 서로 같다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자, f라는 함수에서 여기 1은 0으로 갔지? 1은 0으로 가고 또 0은 마이너스 1로 갔지? 0은 마이너스 1로 갔다면 자, 마이너스 1은 1로 가야 맞겠지? 자, 그러면 f 함수에서의 대응 관계도 모두 알아냈어. 자, 우리가 주어진 조건 f의 마이너스 1 값 얼마다? 1로 가지? g1은 얼마겠어? g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x 값과 같은 값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얘는 1로 가겠지? 자, h0은 우리 마이너스 1로 대응하는 상수함수였어. 마이너스 1. 자,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1 빼기 1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1이 답이지. 521번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자, x1이 x2보다 작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fx1이 fx2보다 작다면 f4가 6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x1과 x2는 x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야.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 x가 있고 y가 있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알려준 조건은 지금 4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6이래. 자,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 할 때 4가 6으로 가서 대응한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f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인 원소들은 자, 요 6보다 작은 원소들인 1, 2, 3, 4, 5 중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x값의 순서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y값의 크기도 정해진다 했지? 즉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2에 대응하는 함수값, 3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크기 순서대로 대응해야 돼. 자, 그러려면 여기 1, 2, 3, 4, 5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지. 3개를 어떻게 고르던 고르기만 한다면 자,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1, 2, 3이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남아있는 이 6의 앞쪽에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만 고르면 요 1, 2, 3이라는 원소가 대응하는 대응 관계가 결정돼 버려. 자, 그래서 5개 중에서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주자.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무조건 정해지기 때문에 크기 순으로. 그러면 5개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 5, 4, 3을 3, 2, 1로 나누면 됐었지. 그러면 10가지 방법이 나오겠다. 자, 여기서 10가지 나왔고 그리고 5가 대응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7과 8 둘 중에 한 군데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원소 중에서 한 군데를 고르는 방법, 즉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0 곱하기 2 해서 총 20가지 방법이 있겠다. 함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 20가지. 522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였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오. a, b, c는 서로 다른 상수이다. 자, 그럼 항등함수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x에서 지금 x로의 함수 관계인데 자, x라는 집합 안에 a, b, c 3개의 원소가 있고 이것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a, b, c로서 같아야지 항등함수인 거야.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대응할 때 얘네들을 우리가 항등함수다라고 하지. 즉 f의 x가 대응하는 값이 x일 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그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4인 x값 누굴까? 자, 당연히 항등함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f의 마이너스 4에 대응하는 값 마이너스 4로 가면 항등함수 맞지. 자, 그래서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값을 원소를 하나 구했어. 마이너스 4야. 또 이번에는 두 번째 범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어떤 x값을 대응시켰을 때 이 함수값과 같을까?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지. f의 x를 대응시켰을 때 그 함수값이 2x 더하기 1인데 그것이 x와 같아야지. 자, x라는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x와 같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항등함수라 하지. 자, 그러면 빼기 2x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는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도 갖게 되면 자, 요 항등함수의 조건에 맞을 거고 세 번째, 자, 이게 첫째, 둘째, 셋째, x가 1보다 클 때 그 함수값이 3에 대응하는 x값 누구다? 3일 때 3에 대응해야 항등함수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값이 3일 때 항등함수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3이라는 원소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원소였겠다. 자, 그래서 a, b, c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값들이지. 모두 더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523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fx의 값이 f의 마이너스 x 값과 같을 때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주어진 x에 있는 원소들을 한번 대응시켜서 나타내면 f에 마이너스 3을 대응시키면 그것은 3과 같다는 얘기네. 얼마로서 같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원소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3과 3이 대응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 1, 3 모두 가능해.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또 마이너스 1과 1이 대응하는 함수값도 같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5가지 선택지가 있지. 그 다음 0은 대응시키면 부호를 반대로 해도 0이니까 F0이 또 대응할 수 있는 함수값도 5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종합해보면 총 몇 가지 함수가 나타나겠다?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125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125개의 함수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는 125개.